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오늘은 생산자동화 기능사 46번 과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인벤터 2018 버전으로 작업을 했었지만 오늘 과제부터는 인벤터 2020 버전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은 예전에 나왔던 비슷한 도면이 있습니다. 46번 과제 도면이고요. 예전에 나왔던 21번 과제에서 가운데 있는 이런 축 부분이 개수가 5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 치수만 일부 좀 변경된 것들이 이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자, 우리가 2020 버전에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템플릿에 고 KR 폴더가 새로 생겼고 그 아래에 매트릭이 있습니다.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오늘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면은 가운데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을 살펴보면 가운데 축 부분의 치수가 파이 18H7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바깥 큰 둥근 부분이 파이 35mm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등각투상도와 같이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가운데 부분을 작성을 하고 나서 바깥의 원 부분과 축 부분들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 모형 탭에서 원점을 펼치겠습니다. 원점을 펼치면 X, Y, Z, X, Z, X, Y 평면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주로 X, Y 평면을 선택을 하고 화면 가운데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치수가 파이 18mm이므로 18mm 원과 35mm 원을 두 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3D 모형 스케치에서 원을 선택을 하고 중심에서 파이 지름 18mm짜리 원과 지름 35mm짜리 원을 스케치를 해줍니다. 자, 스케치가 끝나면 도면에서 보면 아래쪽에 이 폭이 가운데 축 부분에 들어가는 폭이 22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을 하고 이 도너츠 부분처럼 생긴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냥 돌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는 일단 22mm가 되지만 이때 좀 더 우리가 이제 어, 다음 작업을 위해서 대칭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대칭 돌출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22mm를 돌출하는데 스케치한 면에서부터 좌우로 동일하게 대칭이 되도록 22mm를 돌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출을 주고 나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중심 부분이 작성됐습니다. 2020 버전이 2018 버전하고 조금 달라진 것은 홈뷰가 이제 XY를 그렸을 때 바로 보통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이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형태로 이제 XY 평면이 돌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홈뷰를 F6을 눌렀을 때 키보드에서 F6을 누르면 이런 형태로 등각투상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양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예전처럼 F4를 눌러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F4를 눌러서 이러한 등각투상도와 동일하게 이러한 형태로 맞추어주고 그 다음에 뷰큐브에서 세 개의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을 클릭해주고 모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런 형태로 세 개의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을 클릭해주고 등각투상도와 모양이 똑같아지면 모서리에서 또는 이 집 모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고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에 맞춤 작업을 해줘야만 우리가 등각투상도 우리가 자유회전으로 F4를 누르고 막 회전을 하더라도 F6을 눌렀을 때 홈뷰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작업은 2020 버전에서는 건너뛸 수도 있고 편하게 될 수도 있고 모양이 잘 맞지 않는다면 이 작업을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키홈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키홈을 오른쪽에 상세도를 보면 키홈의 치수가 8JS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8mm이고 JS9는 끼워 맞춤 치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부터 높이가 21mm에 가 되는 키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홈은 앞면을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시작을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에서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겹쳐지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의 치수 탭에서 일단 긴 이 치수를 8mm로 치수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 구속 조건 중 수직 구속 조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수직 구속 조건을 선택하고 원점과 이 키홈의 가운데 중간점을 선택해서 중간 정렬을 맞춰주면 8mm가 되는 부분이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치수를 선택을 하고 이 위쪽 선과 원호의 아래쪽 부분을 클릭해서 이쪽 치수가 21mm가 되겠습니다. 21mm가 되도록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아래쪽 부분 선은 구속되지 않아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라내기로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꼭 구속을 시켜주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경우에는 뭐 적절한 거리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한 5mm 정도만 주어도 정확하게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홈뷰 상태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온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음 22mm를 돌출했기 때문에 돌출로 작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출력 부분을 잘라내기 예전에는 접합, 차집합 이렇게 2018 버전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20 버전부터는 잘라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내기를 선택하고 거리를 22mm로 해도 현재는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전체 관통으로 바꿔줘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키온 부분이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 바깥쪽에 있는 원형의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정면도 쪽의 치수를 보면 파이 100이 치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지름이 파이 1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10mm인 테두리가 바깥쪽으로 지름 100을 가지고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평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점의 모형 탭에서 XZ 평면이나 YZ 평면이나 XY 평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XY 평면은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면 이 가운데 원이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환 모양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YZ 평면이나 또는 XZ 평면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XZ 평면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화면 가운데에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원점이 지금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가져다 대면 나타나지만 그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픽 슬라이스 F7번을 클릭을 해서
평면을 우리가 작업한 평면 위쪽의 부분을 없애고 평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가 원을 지름 10mm 크기의 원을 하나 작성해주고 지름이 100mm였으니까 반지름으로 따지면 원과 원점의 사이의 거리는 50mm가 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원을 ESC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 원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원이 이렇게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수평 위치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 중에 보시면 수평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수평 구속 조건을 선택하고 원점과 10mm 원의 중심점을 클릭을 하면 구속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홈뷰 상태로 보면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F7로 그래픽 슬라이스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자, 임의로 계속 F7을 눌러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원을 회전시켜주면 됩니다. 자, 3D 모형으로 가서 회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은 바로 이 원통 면이 10mm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혔고요. 축은 우리가 이제 가운데 이 축 부분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원통 면을 클릭하면 안 되고 이때는 원점에 있는 모형 탭 중에서 X축 클릭 또는 Y축, Z축을 클릭해 보면 자, 다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회전을 선택을 하고 Z축을 선택을 하면 가운데 이 부분이 Z축입니다. 우리 밑에 왼쪽 아래 좌표계를 보면 가운데 원점을 지나가는 Z축이 가운데 축과 동일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을 모형에서 Z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XZ 평면이 아니라 YZ 평면을 선택을 했더라도 아마 동일하게 Z축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이 축, 7개의 축이 있는 부분이 치수를 보면 7-파이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7개이고 이 부분의 지름이 8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으로 작성을 하려면 반지름이 4인 사각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스케치할 평면은 XZ나 YZ 또는 XZ, XY 중에 바로 이 XY 평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가운데 부분을 대칭으로 돌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주면 아까와 동일하게 F7 클릭해서 그래픽 슬라이스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각형을 가운데 부분과 이 원환 부분을 이렇게 겹쳐지도록 비슷하게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바로 지름이 8mm였으므로 반지름으로 확인하면 바로 4mm가 됩니다. 좀 더 길이 ESC를 누르고 이 선을 클릭해서 이 안쪽에 파묻히도록 적절하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평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원점과 이 선의 끝점, 사각형의 아래쪽 점을 클릭해주면 치수가 구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이 구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쪽 치수를 12mm 이렇게 주고 사각형의 치수를 37 이렇게 주셔서 정확하게 구속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로선들은 구속하지 않아도 회전시키면 파묻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홈뷰 상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F7을 그래픽 슬라이스로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묻힌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D 모형의 회전을 선택합니다. 자, 프로파일 면은 사각형 면이 바로 선택이 되었고, 축은 바로 이 아래쪽 부분이 바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아래쪽 부분이 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전 선택하시고 축은 아래쪽 부분을 선택하면 이런 기둥 형태가 가운데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자, 축이 모두 7개인데 잘 보시면 등각투상도 보시면 이 축과 환이 만나는 부분들이 목각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들은 여기 가운데 있는 R3mm, R3, R3은 이 가운데 부분 키홈 축이 끼어지는 이 축 본체 부분에 목각기이고 그 안쪽 부분에 1mm 목각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면 주소 2번에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1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각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3D 모형의 목각기를 선택을 하고 반지름을 1mm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서리가 만나는 이 부분과 반대쪽 이 부분을 클릭해서 목각기를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개수가 모두 7개이므로 7개를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3D 모형에서 가운데쯤에 보시면 원형 패턴에 원형 패턴이 있습니다. 자, 원형 패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피처는 이 화면 영역에서 내가 배열하고 싶은 개체를 선택해도 되지만 왼쪽에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모형 탭에서 필요한 만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작업한 목각기 부분도 같이 가야 되고 그 전에 가운데 축 부분도 같이 선택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나서 회전축은 피처를 선택했습니다. 회전축은 이 원통면을 잡아주면 회전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까처럼 X 원점에 있는 XY, Z축 중에서 바로 Z축이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개수는 모두 7개가 됩니다. 7개를 360도 각도로 배치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R3 목각기가 두 군데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3D 모형의 목각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지름을 3mm로 바꿔주고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을 목각기 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F6이나 홈뷰를 눌러서 홈뷰 상태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46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